물살을 가르는 그 느낌이 좋아 어려서부터 수영을 놓지 못했던 저였어요. 성인이 되어서도 꾸준히 수영장을 찾았지만 늘 혼자 레인을 도는 게 조금은 심심하게 느껴질 때쯤 우연히 네이버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모인다는 지역 카페를 발견했죠. 수영이라는 공통분모가 있다면 더 쉽게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가입 신청 버튼을 눌렀고 며칠 뒤 저는 그 카페의 정식 회원이 되었어요. 난생 처음 해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이라 처음엔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어색함을 무릅쓰고 게시판에 안녕하세요. 새로 가입한 인천물개라고 합니다. 수영 좋아해요. 라고 짧은 자기소개를 남겼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댓글로 환영해 주었고 용기를 내어 다른 회원들의 게시물에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수영장 후기, 동네 맛집 이야기, 소소한 일상들. 그렇게 온라인 세상에 조금씩 발을 들인 지 보름쯤 지났을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동네 건개 모임 합니다. 장소는 호프집. 드디어 기다리던 오프라인 모임 공지가 떴더라고요. 심장이 두둥거렸어요. 온라인에서의 교류도 즐거웠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이야기 나눌 기회라니 약간의 긴장감과 큰 기대감을 안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호프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왁자지껄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맞이했어요. 이미 4~5명의 사람들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거든요. 다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건강하고 밝은 에너지가 넘쳐 흘렀어요. 어서 와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 한 남성 회원이 먼저 말을 걸어주었어요. 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꾸벅 인사를 건넸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반가워요.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네. 신입이에요. 인천물개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 소개의 사람들이 물개님 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다들 운동, 특히 수영을 좋아해서 그런지 남녀 할 것 없이 탄탄하고 늘씬한 몸매에 건강미가 넘쳐 보였어요. 와, 다들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구나. 속으로 감탄하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었네요. 모임을 주선한 카페 총무라고 했어요. 성이 홍씨라서 다들 홍총무라고 부르더군요. 얼핏 보아 50대쯤으로 보였는데 첫인상부터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싹싹한 느낌이었죠. 특히 환하게 웃을 때 한쪽 볼에 살짝 패는 도조개가 참 매력적이더군요.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물개님, 반가워요. 글 자주 봤어요. 드디어 실물 영접이네. 아, 네. 안녕하세요. 총무님. 솔직히 말하면 엄마 뻘 되는 아줌마, 아저씨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는 처음이라 잔뜩 긴장하고 있었거든요. 연령대가 40대, 50대라니. 처음엔 부담스럽고 살짝 당황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묘하게 예쁘장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홍총무가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어가니 저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고 그럭저럭 자리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죠. 어머, 물개님, 혹시 더파크 아파트 살아요? 네, 맞아요. 세상에, 나도 거기 살잖아요. 이럴 수가. 우리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이웃 주민이었던 거예요. 갑자기 거리감이 확 좁혀지는 느낌이었어요. 홍총무는 뭐가 그리 반가운지 제 팔을 덥석 잡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머, 웬일이야, 물개님. 우리 완전 동네 주민이네. 앞으로 진짜 잘 지내봐요. 이건 인연이야, 인연.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우리 같이 자유수영도 다녀요. 그럴까요? 완전 좋지. 어차피 수영 때문에 만난 사이인데 주말에 시험 맞으면 종종 자유수영 함께 하러 다니죠. 네. 저야 너무 좋죠. 제가 어릴 때부터 수영하는 걸
정말 너무 좋아해서요. 그래요? 수영은 얼마나 하셨어요? 딱 봐도 잘하게 생겼는데 그녀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했네요. 아유, 뭐려. 그냥 좋아해서 하다 안 하다 해서. 그래도 10년은 훨씬 넘었죠. 그리고 초등학생 때 선수 생활도 아주 잠깐 했었고요. 아, 선출이시구나. 어쩐지 포스가 남다르더라. 와, 그럼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제대로 배워야겠는거려? 홍총무의 눈이 장난기 가득하게 반짝였어요. 에이, 선출은 무슨요? 코올리게 초등학생 때 잠깐 한 건데요. 가르쳐 드릴 실력은. 그래도 나보다는 100번 낫겠죠. 뭘 꼭 한 수 알려줘요. 네? 그녀는 살짝 애교 섞인 말투로 제 어깨를 툭 치더군요. 네, 그러죠 뭐. 저도 모르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홍총무, 아니 영숙 아줌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들려주었어요. 올해 딱 50살이고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꽤 오래 일했는데 이혼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개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야기가 무르익을 무렵 그녀는 갑자기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물개님, 휴대폰 좀 줘봐요. 영문도 모른 채 휴대폰을 건네자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자신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고 저장했어요. 자, 저장했어요. 홍영숙, 나 돌싱이라 주말에 시간 많으니깐 수영하고 싶을 때, 아니 그냥 심심할 때도 언제든지 연락해요. 부담 갖지 말고. 그녀는 윙크를 찡긋하며 휴대폰을 돌려주었죠. 그 모습이 어딘가 당돌하면서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네요. 저는 주 5일 근무였고 영숙 아줌마는 토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이라 거의 매주 토요일이면 저는 그녀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퇴근하는 그녀를 기다렸다가 그녀의 에마인 흰색 스포티지를 타고 함께 자유수영을 하러 갔어요. 수영장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걸어가긴 살짝 멀고 버스 타기도 애매한 거리여서 그녀가 매주 태워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된 거였어요. 영숙 아줌마를 겪어보니 그녀는 뭐랄까 남자를 참 많이 의식하고 또 좋아하는 티가 나더라고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밝힌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카페 모임 안에서도 은근히 썸을 타거나 사귀는 남자가 따로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끔 옆에서 그녀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될 때면 정말이지 놀라웠어요. 어머, 자기야, 잘 지냈어? 아이, 보고 싶네. 나중에 한번 보자. 언제 시간 한번 내봐. 응? 이런 식의 달콤하고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통화하는 상대가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본인은 그냥 친한 친구 사이라고 말은 하는데 누가 봐도 작업 멘트거나 그 이상의 관계임을 짐작게 하는 대화들이었죠. 그녀는 애교가 그냥 몸에 배어있는 여자 있잖아요. 목소리 톤부터 표정, 제스처까지 남자를 대할 때와 여자를 대할 때가 미묘하게 다른 여자였어요. 남자들이 왜 영숙 아줌마에게 끊임없이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는지 옆에서 지켜보니 알 것 같더군요. 타고난 끼가 그야말로 철철 넘쳐나더군요. 처음 번개 모임 때 그녀는 50대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었거든요. 아주 짧은 데님 핫팬츠에 몸에 딱 붙는 검정 민소매 티셔츠.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한 몸매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그녀를 30대 후반으로 보이게 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름을 알려줄 때도 평범하지 않았죠. 그냥 내 이름은 홍영숙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물개님, 손 좀 줘봐요 하는 거예요. 어루둥절해서 손을 내밀자 그녀는 제 옆으로 바짝 다가앉더니 제 손바닥 위에 자신의 검지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름을 적어 내려가더라고요. 홍영숙. 손가락이 손바닥을 스치는 간질간질한 느낌과 함께
그녀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한 가까운 거리. 순간적으로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분위기가 야릇하고 묘해지더라고요. 그녀는 제 반응을 즐기듯 눈을 맞추며 씩 웃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아줌마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그리고 어쩌면 저도 그녀에게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토요일 오후 3시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 정기 모임 날짜가 잡혔는데, 바로 셋째 주 금요일 저녁 8시였어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차로 꼬박 1시간 거리였지만, 퇴근하고 바로 가면 얼추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푼 마음으로 참석하기로 했죠. 조금 서둘렀더니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일찍 도착하게 되었네요. 식당 안으로 들어서니 아직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 남자 1명과 여자 3명이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중 1명이 바로 카페 운영자인 카페직이었는데 다들 조 회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어머, 물개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조 회장이 환하게 웃으며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생각보다 더 시원시원한 인상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꾸벅 인사를 하며 어색하게 웃어 보였어요. 네네. 물개님. 우리 앞으로 자주 보고 잘 지내봐요. 그녀는 털털하게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저도 얼떨결에 손을 맞잡았네요. 근데 카페에 올리신 프로필 사진은 약간 조폭 같아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훨씬 부드럽고 훈남이시네요. 호호호.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살짝 당황했어요. 네? 아니, 초면에 조폭이라뇨, 회장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도 모르게 볼멘 소리가 나왔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고 웃음을 터뜨렸죠. 아니, 오해하지 말아요. 사진을 너무 무표정으로 딱딱하게 찍으셔서 인상이 좀 험악해 보였다는 뜻이었어요. 다음번엔 꼭 활짝 웃고 있는 사진으로 올려주세요. 네. 그녀의 넉살에 저도 그만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아이 참. 그래도 그 사진이 제가 가진 사진 중에 제일 잘 나온 사진인데요. 능글맞게 받아치자 그녀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죠. 에이, 무슨 소리. 물개님은 실물이 100배, 1000배는 더 나은 것 같다고 칭찬한 거예요. 그렇게 웃으며 어색했던 첫 만남의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어요. 회장으로 불리는 카페지기. 조 회장은 언뜻 보아 4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얼굴이 막 엄청나게 예쁘다는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았지만 뭐랄까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겼죠.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말투 하나하나에 위트가 넘쳤어요. 상황에 맞게 농담도 툭툭 던지면서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정말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게다가 키가 훤칠하게 크고 피부가 무슨 백옥처럼 하얘서 사람들 속에서도 단연 눈에 확 띄는 여자였어요. 잠시 후 홍총무님도 도착했고 다른 회원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네요. 확실히 우리 카페 모임은 여성 회원의 비율이 훨씬 높았어요. 회장부터 시작해서 홍총무까지. 카페 임원 대부분도 여성들이 주도해서 이끌어가는 곳이었죠. 여자의 기운이 너무 세서 그런가? 보통 다른 모임들은 남자들이 더 많기 마련인데 여긴 저 같은 젊은 총각 몇 명이랑 아저씨 몇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40대 아주머니들이 줄을 이루더군요. 그 중에서도 외모나 분위기로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은 역시 조 회장과 홍총무. 이 두 사람이었죠. 시간이 흐르고 술이 몇 잔 돌자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무르익었어요. 이런저런 사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카페 활성화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까지 오갔죠. 그날 모임에는 대략 20여 명 정도가 참석했고 더 이상 추가로 오는 인원은 없는 듯했어요. 알코올 기운이 슬슬 올라오면서 서로 간의 어색함도 사라졌고 어느새 딱딱했던 회장님이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옥순 누나로 바뀌어 있었죠. 조 회장의 이름이 옥순이었던 거예요. 저는 운 좋게도 1차 내내 옥순 누나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어서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고깃집이라 테이블마다 불판이 있었는데 한참 이야기에 열중하던 옥순 누나가 불판을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물개야, 거기 고기 타겠다. 얼른 좀 구워봐. 갑자기 물개야라고 부르며 명령조로 말하는데 살짝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아, 누나. 저 사실 고기 진짜 잘 못 구워요. 태우기 전문인데. 제가 머뭇거리며 변명하자 그녀는 눈을 흘기며 말했죠. 뭐? 그럼 내가 이 카페 회장이 너한테 고기까지 구워서 바쳐야겠니? 그녀의 농담 섞인 타박에 저는 얼른 가위와 집게를 받아들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고기를 구워본 경험이 거의 없어서 집게질은 서툴렀고 고기는 금세 타거나 제대로 익지 않아 상태가 엉망이 되었네요. 보다 못한 옥순 누나가 결국 한숨을 푹 쉬더니 제 손에서 집게를 빼앗아 들었어요. 아유, 답답해서 내가 한다. 비켜봐.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타기 직전에 고기들을 뒤집고 먹기 좋게 잘라주기 시작했어요. 쯔쯔. 내가 진짜 고기를 직접 구워서 남자한테 주는 건 난생 처음이다. 예. 너 생긴 게 좀 귀염상이라 특별히 해주는 거다. 알았어? 그녀의 퉁명스러우면서도 묘하게 다정한 말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어요. 옥순 누나는 정말이지. 어디 부잣집 사모님 같은 포스가 흘러넘쳤어요. 스타일도 딱 그랬고 언뜻 보니 차도 아우디 세단을 타고 다녔고 그날 입고 온 옷이며 가방,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누가 봐도 값비싸 보이는 명품들이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얼굴도 그 분위기에 맞게 뭔가 고급져 보였어요.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니라 곱게 잘 관리받고 자란 듯한 귀티나는 곱상한 얼굴이었죠. 하아 누나, 잘 먹을게요. 와 노릇노릇하게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역시 전문가는 달라요. 제가 너스레를 떨자 그녀는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흥.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고기 구워줬으니깐 너도 보답으로 쌈 하나 정성껏 맛있게 싸줘봐. 그녀의 말에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상추 2장을 겹치고 잘 익은 고기 2점과 마늘, 쌈장을 올려 정성스럽게 쌈을 쌌어요. 자, 누나, 여기요. 쌈을 건네려는데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입을 아 하고 벌리는 거예요. 직접 먹여달라는 신용이었죠.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 시선도 있고 해서 못 이기는 척 쌈을 그녀의 입으로 가져갔어요. 아, 쌈 들어갑니다 하며 입안으로 쏙 넣어주는데 그녀의 입술에 제 손가락이 살짝 스치는 순간 온몸에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왁자지껄했던 1차 자리가 파하고 당연히 집으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2차 장소가 나이트로 정해졌어요. 저는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다들 수영 좋아한다고 해서 모인 사람들이 수영장에서 건전하게 운동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술을 거나하게 마신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이트까지 가자니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싶었죠. 하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이건 기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방금 전 쌈 사건으로 묘한 기류가 흘렀던 옥순 누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 저는 1차 때부터 내내 옆자리를 지켰던 옥순 누나를 따라 2차 나이트에서도 그림자처럼 졸졸 따라다녔어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번쩍이는 조명 속에서 몇 스테이지를 신나게 돌고 났을까. 드디어 기다리던 브루스 타임이 찾아왔어요. 느린 템포의 음악이 흘러나오자 옥순 누나는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제 손목을 덥석 잡고 스테이지 중앙으로 끌고 나갔어요. 어색하게 그녀의 허리에 손을 올리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목에 팔을 감고
몸을 밀착시켰죠. 그녀의 스텝에 제 몸을 맡기고 천천히 발을 옮기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소 기색 짙은 스킨십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건 뭐 한마디로 쇼크 그 자체였네요. 어머, 물개야. 너 보기보다 몸이 되게 탄탄하다. 운동 열심히 하나 봐. 그녀는 제 귀에 뜨거운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 더 바짝 끌러붙었죠. 그녀의 부드러운 가슴이 제 가슴팍에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혈기 왕성한 30대 남자가 그것도 이렇게 매력적이고 연상인 여자와 이런 밀착 스킨십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피가 한쪽으로 확 쏠리기 시작하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두근거리는 거예요. 그 순간 옥순 누나 앞에서 저의 모든 경계심과 이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녀가 더 이상 그냥 아는 누나나 카페 회장님이 아니라 매력적인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트의 어두운 조명 아래 그녀는 너무나도 치명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정신없이 흔들었던 나이트클럽에서의 시간이 끝나고 시끌벅적했던 음악 소리가 잦아들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밖으로 빠져나와 각자 집으로 헤어지는 분위기였죠. 저도 슬슬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해야 했는데 문득 영숙 누나 생각이 났어요. 어차피 같은 아파트 단지에 같은 방향이니깐 누나 차를 얻어 타고 가면 편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리 영숙 누나를 찾아봐도 도무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니 아까 클럽 안에서 어떤 처음 보는 아저씨랑 유난히 진하게 붙어서 춤을 추고 놀더니만 아마 필 받아서 둘이 따로 2차, 아니 3차 데이트라도 하러 간 모양이었어요. 이 누님, 정말 대단하시네. 혀를 내두르며 연락을 해볼까 잠시 망설였지만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그러지 못하고 그냥 뻘쭘하게 서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었죠. 택시를 잡아야 하나 고민하면서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익숙하면서도 매력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물개야, 물개야. 고개를 돌려보니 환한 흰색 원피스를 입은 옥순 누나가 저를 부르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클럽의 어두운 조명 아래서 봤을 때도 눈에 띄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보니 또 다른 느낌이었죠. 알딸딸한 술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콩깍지가 정말 단단히 씌어버린 것인지 방금 전 나이트에서의 아찔했던 브루스 타임으로 제가 제대로 플러팅을 당한 건지 이상하게 그 모습이 꼭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아니, 40대 아줌마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 거야? 나 진짜 미쳤나 봐.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네요. 물개야, 너 아직 안 갔네? 집엔 어떻게 가려고? 어느새 제 앞에 다가온 그녀가 살짝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아, 네. 누나, 영숙 누나 차 얻어 타고 가려고 했는데 안 보이셔서 택시 잡으려고요. 그래? 마침 잘 됐다. 나 대리 불렀는데 어차피 가는 길 크게 다르지 않을 테니 너 집까지 태워다 줄게. 얼른 타. 그녀는 망설일 틈도 주지 않고 제 팔을 살짝 끌며 대리기사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자신의 아우디 쪽으로 이끌었어요. 네. 누나, 감사합니다. 저는 얼떨결에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그녀를 따라 차에 올랐죠. 그렇게 그녀와 함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집으로 가는 길.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는데 갑자기 그녀가 제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이며 손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물개야, 나 손이 왜 이렇게 차갑지? 손 좀 잡아줄래? 하면서 제 손 위로 자신의 차가운 손을 쓱 얹었어요. 아, 네. 누나, 이제 조금 전 나이트에서의 진한 스킨십 때문인지 그녀의 손을 잡는 거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이미 가까운 사이가 된 듯한 착각마저 들었네요. 저는 그녀의 부드럽지만
차가운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 쥐었어요. 그녀의 체온이 제게 전해지는 느낌이 꽤나 야릇했죠. 그렇게 얼마나 달렸을까. 드디어 저희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어요. 당연히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제가 내리려고 문손잡이 쪽으로 몸을 움직이려는데 옥순 누나가 제 손을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꽉 잡는 느낌이었죠. 누나. 다 왔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하자 그녀는 창밖의 대리기사를 향해 말했어요. 기사님, 죄송한데 여기까지만 해주시고 먼저 가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님을 그냥 돌려보내 버렸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죠. 이거 지금 어쩌자는 거지? 둘 다 술은 꽤 취했는데 대리기사는 가버렸고 차 안에는 오롯이 우리 둘만. 그것도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있는데 좁은 공간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어색한 침묵을 깬 건 옥순 누나였어요. 그녀는 잡고 있던 제 손을 살며시 자신의 허벅지 위로 가져가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물개야, 너 오늘 나랑 같이 있어 줄래?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살짝 잠겨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또렷했어요. 오늘 나랑 풀코스로 제대로 놀아주라. 네? 누나 술 너무 많이 취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아니, 나 맨정신이야. 술 기운 살짝 빌린 건 맞는데 나. 물개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맘에 들었거든. 왜? 나랑 같이 있기 싫어? 내가 별로야? 그녀는 살짝 토라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떠봤어요. 아니요. 싫다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갑작스러워서. 물개 보기보다 되게 순진한 구석이 있네. 귀엽게. 그녀는 제 볼을 살짝 꼬집으며 웃었어요. 제가 원래 좀 보수적이라서요.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어나왔네요. 지금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지만요. 그래? 그럼 오늘 하루만 그 보수적인 거 잠시 접어두고 아주 개방적으로 바꿔봐. 알았지? 응. 그녀는 제 귓가에 속삭이며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녀의 샴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죠.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었어요. 아니, 버티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이겠죠. 네, 그럼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제 대답을 듣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이지, 꿈만 같았죠. 오늘 처음 제대로 만난 여자와 그것도 돌싱이긴 하지만 무려 40대 아줌마와 저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인 것들이 너무 많아서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상황이 그저 신기하고 짜릿하고 좋았어요. 그 밤 그녀는 저를 다음 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잠을 재우지 않더군요. 피곤함보다는 강렬한 설렘과 흥분으로 가득했던 밤. 그것조차도 저는 마냥 좋았죠. 잊지 못할 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32살 미혼남이에요. 5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특별한 이유 없이 어쩌면 그래서 더 허무하게 헤어지게 되었죠. 헤어질 때는 서로 잘 지내라며 쿨하게 돌아섰는데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늘 당연하게 옆에 있어 주었던 그녀가 막상 옆에 없으니 온 세상이 텅 빈 것처럼 뭔가 허전하고 그녀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느껴지더군요. 특히 아무 약속 없는 주말에 넓은 집에서 혼자 덩그러니 보내는 시간이 참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 평소 좋아하던 수영 관련 모임을 찾다가 온라인 카페에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었죠. 근데 솔직히 첫 모임에 나간 순간 아차 싶으면서 후회가 살짝 밀려왔죠.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이건 뭐 예상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제 또래는 거의 보이지 않고 대부분이 40대, 50대 아주머니들이 주축인 카페였더라고요. 순간 내가 혹시 맘카페에 잘못 찾아왔나? 하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머니들이 정말 많으셨네요.
괜히 왔나 싶어 슬그머니 자리를 떠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다행히 다들 먼저 살갑게 말을 걸어주고 챙겨주셔서 어색함은 금방 사라졌어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살던 홍총무, 영숙 누나가 저를 정말 알뜰살뜰 잘 챙겨주었죠. 물개씨, 이리 와서 앉아. 물개씨,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어미새처럼 챙겨주는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카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의 후회는 어느새 고마움으로 바뀌어 있었네요.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에서 옥순 누나를 만났고 첫 만남에 불꽃이 튀어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그리고 그 후로 이어진 만남들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단순히 하룻밤의 일탈이 아니라 뭔가 통하는 느낌이었죠. 대화도 잘 통했고 성격도 잘 맞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강하게 끌리는 게 느껴졌거든요. 옥순 누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았죠. 물개야, 너 진짜 물건이다 너. 같은 남자는 정말 처음 만나봐. 누나, 왜 그래요 쑥스럽게. 아니, 진짜야. 나도 남자 적게 만나본 건 아니었는데. 너처럼 속궁합부터 시작해서 대화 코드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잘 맞는 남자는 처음이라니까. 넌 정말 특별해.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상대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이 관계가 오래갈 것 같다는 예감도 들었고요. 그렇게 옥순 누나와의 달콤한 만남이 한창이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영숙 누나와 함께 자유수영을 마치고 수영장 근처 호프집에서 시원하게 맥주를 한잔하게 되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자연스럽게 옥순 누나 얘기가 나왔네요. 물개야, 옥순이랑 요즘도 잘 만나? 영숙 누나가 별뜻 없이 묻는 것 같았는데 표정이 뭔가 좀 묘했어요. 네? 아, 네 누나. 잘 만나고 있죠. 누나 덕분에 좋은 사람 알게 돼서 감사해요. 제가 해실거리며 대답하자 영숙 누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물개, 너 혹시 옥순이에 대해서 어디까지 알고 만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이혼하셨고 성격 좋으시고 멋진 분이라고. 그러자 영숙 누나가 한숨을 푹 쉬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옥순이 돌싱 아니야. 네, 돌싱 아니라니요? 그럼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원래 돈 엄청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갔었는데 몇 년 전에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았지.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멋있지만 사실 우리 카페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유명한 연하남 킬러야. 연하남 킬러요?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응, 좀 반반하고 괜찮다 싶은 젊은 남자들 나타나면 일단 한번 만나보는 스타일이랄까? 아마도 우리 카페에서 옥순이 안 거쳐간 멀쩡한 남자가 거의 없을 정도라나 뭐라나 그냥 심심풀이로 잠깐 즐기는 거지. 깊게 생각하면 물개 너만 상처받아. 영숙 누나는 안타깝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옥순 누나가 했던 달콤한 말들, 저를 바라보던 그윽한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나 같은 남자는 처음이라던 그 말들이 전부 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에게도 했던 레퍼토리였던 건가? 정말 잘 한번 해보려 했는데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었는데 결국 날 가지고 논 거였구나 싶은 생각에 배신감과 함께 엄청난 실망감이 몰려온 거예요. 순식간에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죠. 갑자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고 기분이 한없이 우울해져서 영숙 아줌마와 그 자리에서 병맥주를 몇 병이나 비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함께 술잔을 기울여 주었죠. 취기가 오르자
옥순 누나에 대한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눈물이 찔끔 나기도 했네요. 물개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어떡해. 그래도 일찍 알았으니 다행이지. 영숙 누나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 술잔을 주고받으며 위로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둘 다 만취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둡고 낯선 방 안이었고 제 옆에는 영숙 아줌마가 잠들어 있더군요.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만 거예요. 참나, 이게 무슨 상황인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옥순 누나와 밤을 보냈는데 이제는 이모뻘 아줌마인 영숙 누나와 카페에 가입한 지 고작 2달도 안 돼서 이게 무슨 별의 별 경험을 다 해보는지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한숨만 쿡푹 내쉬었네요. 정말이지.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인간관계는 풀기 어려운 매듭과 같다는 말처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한번 얽히기 시작하면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외로움이나 호기심 같은 감정에 휩쓸려 신중함 없이 급하게 맺어진 관계는 더욱 복잡한 매듭을 만들곤 하니깐 말이죠.